145페이지 13장의 과세표준의 계산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 구해놨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로 이 비소를 빼서 과세표준까지 가는 비교적 짧은 토픽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의 13.1의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이죠.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지금 12장까지 주구장창 이걸 배워온 거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까지 주구장창 배운 거고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빼줍니다. 그 세 가지가 각각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 가지를 빼줘요. 각 이비소, 각 이비소 세 가지를 빼주면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법소 부를 막론하고 게임은 끝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곱하기 T%를 곱하면 이게 이제 산출세액이거든요.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이 있어요. 세액공제 감면 빼기 세액공제, 그 다음에 세액감면, 밑으로는 생략. 자, 여기까지가 1에서 12장이고요. 요게 이제 13장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다음 챕터인 14장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145페이지 그림을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고요. 2월 결손금의 하사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기가 아니어도 향후 10년간 2월 공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은 마이너스 난 건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에 마이너스 난 건데요. 언젠가 마이너스 나면 미래, 언젠가 10년 안에 플러스가 나면 언젠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08년 이전은 5년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08년이 지난 지 꽤 됐으니까 앞으로는 10년 정도만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08년까지는 5년까지밖에 못 갔어요. 즉 08년에 난 마이너스는 09, 2010, 2011, 2012, 2013년까지밖에 못 써먹었다는 소리고요. 09년부터 마이너스가 나면 잘 보세요. 09년 거는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년까지만 언젠가 플러스가 나면 09년 거에 마이너스를 10년 동안 써먹는다는 뜻입니다. 08년은 플러스 5년밖에 못 써먹었고 09년, 2010년, 2011년 그 이후로는 앞으로 플러스 10년 동안 써먹습니다. 만약에 2015년 올해 마이너스가 났다. 참 가슴 아프지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025년까지 언젠가 플러스가 나면 써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5년짜리가 좋은 거예요? 10년짜리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10년짜리가 좋은 거예요. 더 기회가 많으니까. 물론 2월 결손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 나쁜 일이긴 해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기비소 셋 다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그 중에 비과세 소득이 가장 중요하지 않죠. 나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요새 광고 문구 보셨습니까? 무슨 카드사의 문구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 비소 자체, 이 13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 중에 비과세 소득은 전혀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인데 요새 뭐 최근에 한두 번 띄엄띄엄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이 소득공제도 아주 중요한 편은 아니죠. 화살표 보시면 얘도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박스에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이때 반드시 각이비소는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뭐 각소비 이런 거 안 되고요. 각이 비소를 순서대로 공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썰렁한 사례인데요.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해 목적으로 집어는 아주 썰렁한 사례인데요. 7기의 가계비소가 다음과 같을 때 7기 과세표준 및 차기 2월액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7기가 각소가 200이고 2월 결손금이 250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200밖에 못 써먹어요. 나머지 50은 뭐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계속 미래에 써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는 전혀 써먹을 수 없어요. 그냥 이걸로 자체로 0이니까. 그리고 8기가 보시면 8기에 또 플러스 80이 나면 7기에 못 써먹었던 마이너스 200을 8기에 마이너스 50으로 써먹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각각 10하고 20을 못 써먹었는데 요거는 8기로 써먹을 수 없는, 즉 이월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넘기십니다. 넘기면 13.2의 결손금 2월 공제 및 소급 공제입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2월 공제 및 소국 공제죠. 뭐 이것도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썰렁한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월 공제, 소국 공제 두 가지 서로 반대말이고요. 뭐 한 번만 보시면 그림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14년이고요. 이게 15년, 16년, 17년, 18년. 자, 우리나라 세율은 20%로 가정합니다. 16년에는 플러스 600억이었죠. 플러스 600억. 파란색으로 할까요? 플러스 600억. 세율은 20% 가정. 20% 가정하면 16억에는, 14년에는 플러스 120억을 세금을 납부했어요. 맞죠? 근데 2015년에는 마이너스 500억이 났네요. 안타깝네요. 마이너스 500억이 났어요. 자, 이 마이너스 500억이 나면, 자, 1번. 이걸 터요. 이렇게 터요. 이걸 트면, 결론적으로 양년 동안은 플러스 100억 난 셈이잖아요. 맞죠? 양년 동안은 플러스 100억 난 셈이죠? 두 해를 더하면, 플러스 100억 난 셈인데, 플러스 100억에 20%를 곱했다면, 2년 동안은 얼마만 세금 냈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20억만 세금 냈으면 되죠. 이거 어려워요? 세법 같아요?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이때 플러스 나고 이때 마이너스 났으면 1번, 저 소국공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 터요, 이렇게. 트면 2년 동안은 플러스 100억만 플러스 100억만 이익 난 셈이니까 여기에 20% 곱하면 20억만 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작년에 120억 냈으니 올해 얼마 환급되면 돼요? 올해 100억 환급되면 되죠. 그러면 2년 동안 20억만 냈으면 되니까.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500억 20%. 그럼 결론적으로 2에는 플러스 120억, 2에는 마이너스 100억. 정말 쉽죠? 정말 쉽죠? 이걸 소국공제라고 해요. 정말 쉽죠? 자, 이게 1번의 소국공제고요. 2월 공제는 뭐냐? 야, 이놈들아, 낙장불입이다. 낙장불입. 그러니까 낙장불입이 뭔지 알죠? 국세청이 한번 열린 봉투가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낙장불입. 자, 600억에 대해서 120억 세금을 국가가 걷어갔는데 올해 마이너스 났다고 이 세금을 돌려주겠어요? 국가는 한 번 닫힌 봉투는 결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걸 좋아하지 돌려주는 건 국가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2월 공제는 뭐냐면 너가 작년에 세금 낸 거 알아. 올해 마이너스 난 것도 알아. 그렇다고 우리는 함부로 돌려주진 않아. 이건 소국공제고요. 너 앞으로 언젠가 플러스 나면 빼줄게. 여기 플러스 100억. 플러스 100억. 그 다음에 플러스 300억이 먼저던가요? 그렇죠. 플러스 300억. 그 다음에 플러스 400억. 언젠가 플러스 나면 그때 빼줄게. 자, 당연하지만 이때는 얼마 빼주겠습니까? 마이너스 100억. 이때는 얼마 빼주겠어요? 역시 마이너스 300억. 이때는 얼마 빼주겠어요? 근데 남은 것이 마이너스 100억 밖에 없잖아요. 남은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 빨간색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2월 공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빼주는 걸 소국공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듣고 보니까 2월 공제든 소국공제든 언젠가 오늘의 마이너스를 써먹긴 써먹는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소국공제가 좋은 거예요? 2월 공제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소국공제가 좋아요? 2월 공제가 좋아요? 당연히 소국공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국공제는 작년에 많이 냈던 세금을 올해 바로 돌려주는 게 소국공제. 2월 공제는 낙장불입. 그러니까 봉투가 한번 닫히면 안 열리니까 다시는 돌려주지 않고 다만 앞으로 네가 언젠가 플러스가 나면 그때 이 마이너스를 빼주겠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재수없게 2016년부터 스트레이트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계속. 나 그런 회사 많이 봤다. 게임 개발회사 이런 경우.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게임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게임을 할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게임 회사를 회계감사를 했다니 어찌 보면 참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뭐 회계 처리만 알면 되지 게임 처리까지는 아실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게임 회사를 감사했는데 나름대로 여기가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 이름만 얘기해도 아시던데. 던파라고 아세요? 뭐 던전 앤 파이터인가? 던파인가 뭐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대요. 근데 아무튼 그 개발회사예요. 그 상용회사 말고 왜 그 인터넷에 올려서
뭐더라, 네오풀인가 메이풀인가 이런 애들이 상용 서비스 했는데 그 서비스한 회사 아니고요. 그 개발한 회사예요. 개발한 회사. 이제 게임 개발 회사는 그 게임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게임 출시하기 전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개발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없이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을 딱 개발해가지고 뻥 터트리면 그 해부터 플러스가 날 거라고 설마 믿는 거예요? 네, 첫 해에는 플러스가 날 리가 없고요. 그것도 한 2년, 3년 계속 상용화되고 본계되어 올라가야 그때 플러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구장창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2월 공제는 조금 불안한 겁니다. 언젠가 플러스가 나야 써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인생을 장밋빛으로 바로 내년부터 플러스가 난다고 조금 좋게 해드렸는데 이게 언제 플러스가 날지 알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소급 공제가 좋은 거고 2월 공제는 뭐 언젠가는 올해 나의 마이너스를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좀 안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소급 공제가 우리한테 납세자한테 유리한 건데 소급 공제는 아무나 해주지 않거든요. 2월 공제는 아무나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나 소나라고 하죠. 아무나 다 해주는데 소급 공제는 뭐 함부로 해주진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표에 보시면 양가로 1월의 소급 공제 결손금을 그 직전 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 가로 열고 바로 돈으로 환급됨. 근데 오른쪽 세로의 2월 공제는 결손금을 향후 10년간 어머나 언제 10년 동안 써먹나 결손금을 향후 10년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로서 향후 소득이 충분히 나와야만 차감받을 수 있다라고 써있죠. 자, 양가로 1번의 요건 보시면요. 소급공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급공제는 국가가 참 해주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이 가운데 세로의 소급공제의 까탈스러운 규정들이 금방 이해가 돼요. 신청해야만 공제해주는 선택 규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청을 해야 한다니. 나 작년에 플러스 600억이고 마이너스 올해 500억이에요. 딱 보면 아, 얘 돌려줘야겠구나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저기요, 저 작년에 플러스 600이고요. 올해 마이너스 500이에요. 까지만 얘기하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니까요. 되게 유치하지만 저 좀 돌려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신청서 한 장을 써야 돼요. A4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이거 신청해야만 공제해주는 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세 가지 요건을 AND 요건으로 또 만족해야 하는데 동그라미 1번 단기 조세특례제약법상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중소기업만 소급공제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전기 및 단기에 법인세를 기한 내 신고했을 걸. 나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솔직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되게 돌려주기 싫은가 봐요. 막 나한테 와서 딴지 거는 거예요. 야, 너 올해 단기 법인세 신고했어? 올해 단기 법인세 내년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3월 30일까지 신고하죠. 이거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전기에는 법인세 신고했어? 전기 14년 법인세는 올해 몇 월까지 신고하죠? 올해 3월 말까지 신고하잖아요. 웬만한 법인들이 이거 다 기한 내에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다 딴지를 걸어요. 동그라미 2번에 전기 및 단기 법인세 기한 내에 신고했어? 뭐 당연히 했겠죠. 3번 환급 신청했어? 나 또 공부할 때 2번하고 3번을 구분 못했거든요. 2번은 뭐냐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제때 신고했냐. 3번이 정말 이 옹졸함, 국세청의 안습 옹졸함을 보여주는데 너 마이너스 신고만 했어? 아니면 돌려달라고 환급 신청까지 했어가 동그라미 3번이야. 정말 우습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신고한다고 이렇게 딱 보고 아, 너 돌려줄게가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돌려주세요라고 A4 양식의 환급 신청서란 걸 한 장 써야 이 1, 2, 3번을 AND 요건으로 동시에 만족해야만 돌려주는 규정입니다. 자, 예전에 공부할 때 동그라미 1번 중소기업만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부터 솔직히 이걸 되게 제가 하찮게 여겼거든요. 중소기업? 야, 무슨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은 머리에 뿔난 이상한 기업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 제가 법인사업자 수가 50만 개라고 그랬죠. 50만 개 중에 중소기업이 거의 48만 개, 49만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다만 TV나 뉴스에 나오는 TV 광고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 포스코 이런 애들이 다 대기업이어서 우리는 주변에 중소기업이 없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나라 50만 개 법인 중에서 47만 개, 8만 개가 법인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이면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나면 누구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허수니까요. 허수. 이건 웬만하면 다 2번, 3번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작년에 플러스 났고 올해 이렇게 마이너스 났으면 환급 신청으로 100개월 돌려받게요? 못 돌려받게요?
나 중소기업 지금 11년 동안 회계사 생활하면서 중소기업을 본 적이 없네. 가 아니라 중소기업 참 많이 본다니까요. 중소기업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이런 회사 거의 못 봤어요.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아 버리면 국세청이 좋아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국세청이 너 올해 그래 마이너스 났구나. 너 환급 신청했니? 속으로 이 드문 놈이네, 웃긴 놈이네 그러면서 돌려줄게 그러면서 또 속으로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환급 신청하면 국세청하고 이 중소기업하고 사이가 어떨까요? 아주 좋아지고 흐뭇해지고 무흐무흐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소급공제는요, 책에서나 제가 설명하는 거지 수업 목적으로 기억하시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아주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소급공제는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양가로 3번에 대상기간은 직전기에 즉 작년 것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4번에 공제효과 보시면 전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요. 이 결손금은 장렬히 소멸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 2월 공제는요, 양가로 1번 요건 보시면 향후 언젠가 소득이 나오면 이거는 강제로 빼주는 강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기간 보시면 향후 10년 동안 가능하고, 가로 열고 200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5년 동안 가능했었다는 경과 규정, 과거 규정도 있었고요. 양가로 4번의 공제효과 보시면 향후 납부할 법인세 감소하고 결손금을 소멸합니다. 양가로 5번에 공제 배제라는 게 있는데 2월 공제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 제가 강의할 때 추계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은 단어라고 그랬죠. 추정해서 찍는 규정인데 추계 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경우는 이 2월 공제는 써먹을 수가 없고요. 단 천재지변 시 기타 학력은 불가학력은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칠판만큼 보세요. 소급공제는 전기에 납부한 세액을 바로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2월 공제와 같이 10년간 써먹지는 못하고 직전기만 돌려준다는 단점이 있고, 또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만 자동공제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해야만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환급해주는 등 깐깐한 요건이 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소급공제를 돌려받기보다는 2월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써있죠. 참 부드럽게 제가 양반으로 표현했네요. 그냥 소급공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목적으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 1번의 환급세액의 계산입니다. 환급세액의 계산. 자,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요. 나 지금도 기억에 선한데, 여러분 지금 1회독이고 하니까 지금 여기 13장 저것도 지금 관심 있게 듣는 거죠? 이게 2회독, 3회독으로 가면 이제 여기까지 공부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회독수 늘리다 보면 앞에 11장, 12장까지만 하기가 또 어렵다. 나는 13장 이후는 포기하겠다는 분도 많아서 실은 이 주 1번에 있는 이런 박스는 되게 뭐라고 해야지? 뭡니까? 닭갈비 게륵, 닭갈비에 먹기도 하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좀 껄쩍지근하고 아까운 거. 솔직히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이 박스 공식 뜻도 모르고 암기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 박스 공식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박스입니다. 왜냐하면 로직만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로직만 이해하시면 돼요. 박스 공식 한번 볼까요? 박스 공식은 환급세액은 일단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인데 2번은 참 쉽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이 이거 한도예요. 한도. 2번은 참 쉬워요. 난 솔직히 2번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보세요. 직전년도 산출세액 빼기 직전년도 공제 감면세액이 한도예요. 연도란 말은 빼죠. 직전 산출세액 빼기 직전 감면부터 나왔나요? 공제 감면. 공제하고 감면은 두 단어입니다. 공제 감면세액. 여기 써 있잖아요. 공제 감면세액. 이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 문과생들은 아무래도 숫자를 더 좋아하니까. 자, 작년 저 직전 산출세액이 120억이라고 가정할까요? 120억 맞죠? 120억 가정하고요. 직전에 작년에도 공제나 감면 받은 세액이 10억이라고 쳐요. 이거 다 가정치입니다. 가정치예요. 문제에서 주겠죠. 얼마라고.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작년에 낸 세금은 120억이에요? 10억이에요? 110억이에요? 110억이잖아. 이거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요? 내가 작년에 낸 세금이 110억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올해 아무리 돌려줘도 얼마까지는 못 돌려줘요. 120억이 아니라 110억까지는 못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작년에 공제 감면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낸 세금은 110억이니까 아무리 올해 마이너스가 나와도 얼마까지는 못 돌려준다? 110억까지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2번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2번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자, 1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세요. 1번은 직전 산출 빼기 직전 과표 빼기 마이너스 결손금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직전 T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다 직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출세액도 직전, 과표도 직전, 그 다음에 세율도 다 직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약간 민망하고 부끄러운데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별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은 별로 못했거든요. 별로 못했어요. 내가 항상 내 친구들이나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만 잘했으면 지금 하버드에 가 있단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뭐 지금의 오늘의 저를 별로 이렇게 부끄럽거나 후회하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산수, 수학을 조금만 잘했으면 저 지금 하버드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이걸 제가 풀어준다는 게 참 민망하지만 역으로 저처럼 수학 별로 못했던 사람도 이걸 쉽게 푼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제가 오바 좀 할게요. 직전 산출 빼기,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분배법칙, 배분법칙. 아우 민망해. 자, 분배법칙, 배분법칙. 직전 과표 곱하기 직전 T% 맞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소급 결손금. 내가 왜 공부할 때 이걸 몰랐을까? 이거 저거 가르치면서 알았거든요. 공부했을 때 좀 알았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로 풀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지우자. 잘 보세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고요? 직전 과세표준, 작년 과세표준에 작년 T% 곱한 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풀었으면 결국 여러분 머리 아파요? 이건 산수라니까요. 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중학교 수학이에요. 중학교 수학이에요. 중학교 수학. 빼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직전 산출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소급 결손금 곱하기 직전 T 이거밖에 안 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곱하기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1번 공식의 처음 시작은 직전 산출 빼기 직전 과표 빼기 소급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 T라는 정말 알아듣기 힘든 공식이었는데 그냥 결론만 거두절미하고요. 결론만 내리면 이 말입니다. 소급 결손금 곱하기 직전 T 여기 있잖아요. 이거 백구하는 거지. 백구하는 거. 내가 지금 뭔 짓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1번은 백구하는 거 2번 공식은 내가 작년에 부담한 세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공식 아닌가요? 이거 되게 쉬운 공식이다.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그럼 제가 또 숫자로 해드릴까요? 우리 문과생들 숫자. 작년에 낸 세금 얼마라고요? 120억 빼기 작년에 과표 얼마였어요? 600억. 나 올해 결손금 얼마예요? 500억 곱하기 세율 20%. 결론적으로 나 작년하고 올해 통틀어서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 냈으면 되는 거예요. 100억에 대해서. 100억에 대해서. 예? 작년하고 올해 통틀어서 아까 제가 100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고 그랬잖아요. 100억에 대해서만. 이거 없애버리면 100억에 20%니까 나 결론적으로 2년 동안 부담해 했어야 할 진짜 세금은 얼마인 거예요? 20억. 나 진짜 작년에 얼마 냈어요? 120억. 나 그러니까 100억 돌려달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그라미 1번 공식은 정말 쉬운 공식이다. 그쵸? 동그라미 1번 공식 달달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기억이 오래 가시려면 언젠가 외우셔야 돼요. 언젠가 외우셔야 하는데 이거 이해부터 한번 하고 외워보자고요. 나는 솔직히 공부할 때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외웠는데 이거 이해부터 하고 외워보세요. 찬찬히 생각하면 대단히 쉬운 공식입니다. 어려우시면 숫자 집어넣으세요. 제가 막 이렇게 분배법칙, 배분법칙에서 결국은 요걸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난 역시나 문과생이야. 이해 안 돼. 그러면 이런 것도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이 숫자를 잘 대입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숫자까지 대입해드렸잖아요. 아주 이거 쉬운 겁니다. 옆 페이지에 칠판 마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146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시면 꽃표시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147페이지에 보시면 칠판 마크에 동그라미 1은 요 동그라미 2은 결론적으로 가로를 풀면 직전 산출세액 빼기 직전 과표 곱하기 직전 세율 더하기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 세율이므로 소득공제 결손금 곱하기 직전 세율만 남아요. 결론적으로 500 곱하기 20%인 100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100 구하는 공식이니까 2번은 직전 연도 산출해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실제 부담세액인 110억을 한도로 한다는 뜻이다.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추 2번은 제가 이회독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요. 제 이름만 한 적 있던가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난이도 비교하자면 회계사 시험이 한 100%라면 세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한 7, 80%라고 했죠. 근데 세법은 안 그렇다고 그랬죠. 세법은 난이도가 엇비슷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세법도 2차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요. 2차 시험은 세무사 시험이 조금 더 쉽고요. 2차에서는 1차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하고 난이도가 거의 엇비슷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당연히 회계사 시험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인데 세무사 시험은 되게 그 지엽적인 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시험에 후미진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 주 2번 같은 경우는 예전 기출문제가 세무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1차 시험에서 이미 환급을 받은 후 향후 오류 등 발견 시 환급세액을 추징한다는 말도 참 어렵고 저 같은 실무자가 보기에는 정말 이 쥐가 콧방귀 끼는 쥐가 코 푸는 소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안타깝게. 참 교수님들도 참 얄궂죠. 이 실무 경험 없으신가 봐요. 이런 건 절대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이게 뭔 소리냐면 잘 한번 읽어볼게요. 오류 등으로 당초 신고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즉 알고 보니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작년에 플러스 600억이었죠? 올해 마이너스 500억이었죠? 그래서 얼마를 환급받았죠? 마이너스 100억을 환급받았어요. 제가 실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이 올해 마이너스 났다고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일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도 되게 드문 일인데 지금부터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내가 마이너스 500억인 줄 알고 환급을 받았는데 세상에 참 궁색하지만 말하려니까 참 민망하지만 마이너스 500에 대해서 곱하기 20%인 마이너스 100억을 환급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참 드물어요. 참 드문 일인데 알고 보니 내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책에는 안 써있네요. 마이너스 300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이너스 500억인 줄 알고 20%인 100억을 환급받았는데 이 마이너스 500이 잘못 계산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희박하겠어요. 일단은 중소기업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환급 자체를 안 받는다니까요. 소득공제가 실무에 없어요. 2월 공제만 있는데 이 마이너스 500 받은 것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300만 환급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참 궁색하죠. 설명하려니까. 그러면 나는 진정한 환급액은 얼마였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환급액은 마이너스 60억이 진정한 환급이었었죠. 이걸 소위 실무에서는 슈드비라고 많이 해요. 슈드비 금액, 했어야 하는 금액. 이런 말 제가 한 적 있죠. 강의 때. 슈드비 금액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슈드비, 그랬어야 하는 금액은 60억이니까 미안하지만 이번에 환급 취소가 얼마입니까? 환급 취소가 취소가 4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 정말 처음 들어본다. 책에서나 보지요. 이런 건 없어요. 실무에서. 환급 취소 구하는 게 바로 이 주 2번에 이미 환급을 받은 후 향후 오류 등으로 발견 시 환급세액을 취소당하고 추징당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과거에 1차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자, 근데 40억만 이번에 다시 뱉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00억 환급 받으신 분이 너 알고 보니까 60억이었어야 하니까 40억을 뱉어내. 이게 환급 취소 또는 환급 추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40억에 대해서는 뭐도 내야 하냐면 이자도 쳐서 내야 돼요. 왜냐면 너가 과거에 40억을 너무 과다하게 환급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이자까지 뱉어내가 바로 박스에 있는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류 등으로 당초 신고한 결승금이 감소된 경우, 즉 알고 보니 소급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소급공제 많이 받았죠? 소급공제 100억 받았죠? 60억을 받았어야 하는데, 또는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이건 도대체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중소기업이 아닌 놈이, 즉 일반 대기업, 일반 기업인 놈이 소급공제를 받았는데 또 이걸 걸린 거예요. 참 어렵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 즉 40억을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급세액하고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결승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징수함, 즉 추징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또는 결승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가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똑같이 추징당하고 있는데요. 박스 보시면 환급세액의 추징은 당초 환급세 곱하기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분의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인데, 이 분모분의 분제도 참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환급받은 세액 얼마였어요? 100억이었죠? 100억 곱하기 분모의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얼마였죠? 500억이었죠? 500억 분의 분자의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 잘못된 금액 500억에서 300억으로 얼마 감소했습니까? 200억 감소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와요? 40억 나오잖아요. 40억 환급 취소되는 금액은 40억이죠. 참 모든 걸 참 공식으로 어렵게 써놨구나. 세법전이 재책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세법전에 있는 공식이다 보니까 참 어렵게 보이죠. 되게 쉬운 건데, 박스의 두 번째 줄 이자 상당액은 환급세액 추징액, 즉 40억 곱하기 일수,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한 날하고 알고 본 날, 즉 이 잘못된 날 그 사이의 일수 곱하기 0.03%. 표시 보시면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세액 추징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고 보시면 결손금 기타 사항입니다. 얼른 읽어보죠. 양가로 1번.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 여부만이 아니라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금액도 선택 가능한, 즉 이 마이너스 500 나왔으면 나 소급공제 받을지 아니면 2월 공제 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500억 중에 일부만 소급공제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함, 즉 2014년 양년도의 결손금이 단기 15년까지 이월됐으면 14년의 마이너스를 13년의 마이너스보다 먼저 적용할 수는 없다. 즉 더 오래된 마이너스부터 구더기부터 빨리빨리 해치워라. 양가로 3번 2월 결손금 공제 적용 시 다음과 같이 선순위에 이미 사용한 결손금은 2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동그라미 1번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 적용받은 경우, 동그라미 2번 당기 전에 이미 2월 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자산수징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이미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했단 말을 우리가 3장 4장에서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4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이익을 이월하여 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경우, 이런 경우는 2월 결손금이 사라진 거니까 또 받을 수가 없고요. 양가로 4번 2월 결손금의 공제 시한 및 향후 소멸 여부 비교라고 해서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2월 결손금, 이거 금방 배운 거죠. 공제 시한은 10년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이고, 오른쪽 세로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써먹어 버리면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뭐 당연하지만 소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2월 결손금, 기억나십니까? 기부금 한도 공식에서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보여드리죠. 뭐 기준소득 금액 어디 있냐면요,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66페이지 가보세요. 66페이지에 주 2번 가보시죠. 66페이지에 주 2번 가보시면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차가감소득 금액에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싹 다 더하고 그 뒤에 2월 결손금을 빼주는 것이 이 기준소득 금액의 한도인데요. 이렇게 2월 결손금을 빼주면 이 2월 결손금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요거는 가상의 한도 구할 때 이월결손금이 한번 잠깐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지, 이렇게 한다고 이 이월결손금이 사라지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다시 147페이지로 오십니다. 동그라미 2번.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역시나 10년 또는 5년 이내 발생한 것만 써먹고 소멸 여부 전혀 소멸되지 않죠, 이렇게 써먹는다고 해서 이건 가상의 공식에 한번 도움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니까. 동그라미 3번 자산수중익 등의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 동그라미 4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각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고 이렇게 하면 소멸되고 소멸됩니다. 그 밑에 꽃표시, 아직 15장을 안 배우셨지만 합병 분할할 때 망한 회사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공제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자산수중익 등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아니라 망한 회사로부터 내가 끌고 온 이월결손금은 써먹는 데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챕터 13.3의 비과세 소득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요. 의미 보시면 입금불산입처럼 각소 계산 단계에서 미리 차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기 입금 항목에 다 더해놔요. 저기 입금 항목 있잖아요. 여기다 싹 다 더해놔요. 싹 다 더해놓은 다음에 입금 항목으로 각소를 구성한 다음에 요 밑에 과세표준 계산해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하고 동그라미 2번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수업 목적으로 동그라미 1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지금 현행 법인세에서 유일한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고요. 양가로 3번에 별도의 신청 요건 없고 향후로 2월 공제되진 않으니까 뭐 비과세 소득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객세 문제 좀 풀어볼까요? 페이지 307페이지 2번 문제.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08년 기출문제네요.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08년까지는 5년이었다고요. 이내 발생한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뭐 맞는 노말한 단어고요. 노말한 문장이고, 2번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하나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고요. 3번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아까 그 망했다는 결손금, 망했다는 회사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아까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슨 자산수중익이나 이런 거에는 함부로 우리 상계 보존할 수는 없는데 이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합병 15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4번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법원이 확인한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불산입니다. 이건 갑자기 3장 내용이 나왔죠. 아주 예전에 3장에 배웠던 자산수중익 이월결손금 보존에 충당하면 입금불산입. 결론적으로 5번이 틀렸다는 소리인데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격리해야 하며, 그 다음에 구분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자산가액 비율이 아니라 그냥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요거는 15장에서 합병 분할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요.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자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이 틀린 설명이고요. 우리 308페이지 4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 A가 11기에 환급받은 법인세와 11비 결손금 감소로 인하여 환급이 취소되는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CPA 08년 기출문제였고요. 4번 문제는 CTA 2010년 기출문제인데 둘 다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았는데 그게 다시나 환급이 취소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까지는 뭐 쓰지 말자고 이자 무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식기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억 5천이래요. 자, 우리 공식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환급세액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 1번 직전 산출 빼기 직전 과표 곱하기 직전 T. 여기에는 마이너스 소급 결손 그 다음에 2번은 직전 산출 마이너스 직전 공제 감면. 실제로 부담했던 세금인 2번이 한도가 됩니다. 우리 2번부터 해볼까요? 2번이 더 쉬울 테니까.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작년 산출세액은 4,300만원이래요. 빼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00만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감면된 세금은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내가 부담했던 세금은 총 1,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 빼면 보시다시피 1,000만원 빼면 4,000, 3,000, 1,000만원 빼면 3,3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안에 안타깝게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200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처럼 토지 등 양도소득은 안 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등 양도소득하고 미완료 법인세에 대한 건 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작년에 내가 산출세액으로는 3,100만원 직전 산출세액인데 그 중에서 직전 공제 감면으로 아까 1,0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럼 1,000만원을 빼면 작년에 실제 부담한 세금은 2,100만원이 이게 이제 한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번은 3,100만원에서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2억 5천. 그 중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은요, 양가로 2번에 11기에 결손금이 1억 2천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억 원을 소급공제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로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결손금은 1억만 써먹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있어요. 이럴 수 당연히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마이너스를 작년으로 보냈다면 작년 수정된 과표가 얼마일 뻔한 거예요? 2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일 뻔한 거죠. 그러면 양가로 3번의 법인세율이 첫 번째 구간으로 옵니까? 두 번째 구간으로 옵니까? 이게 첫 번째 구간으로 바뀌어버리네요. 2억이 채 안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1,600만원 나오나요? 이게 지금 1억 5천이고 1억 5천에 10%니까 1,500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1,500만. 근데 3,100을 냈으니까 환급되는 금액은 1,600만원이 환급되고요. 이게 2,100만원 한도에서 1,600만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2번은 환급 취소 또는 환급 추징되는 금액인데 공식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써먹었던 결손금이 일단은 환급받았던 금액 곱하기 공제대상 결손금분의 결손금 잘못된 금액, 즉 감소액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환급받은 세액은 1,600만원이죠. 그리고 써먹었던 결손금은 얼마였어요? 1억 써먹었죠? 이 중에 얼마가 잘못됐느냐? 양가로 2번 결손금은 1억 2천 발생해서 이 중에 1억을 소급공제 신청하고 환급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11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으로써 당초 결손금이 1억에서 7천만원으로 감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1억 써먹었는데 3천만원이 잘못됐대요. 결론적으로 30%가 틀린 거죠. 그러면 480만원이 이번에 환급 취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에 1,600만원하고 48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만하세요? 기출문제인데요. 여기까지 공부를 했던 분들은 쉽게 풀었을 것이고요.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하시면 뭔 소리인지 손도 못 댔겠죠. 어차피 시험 문제가 다 그렇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끊었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